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세계 최고가 선박 계약은 끝내 한국으로 갔습니다. 2025년 2월 베이징 중국 국영조선그룹 CSSC 본사 회의실에서 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我们为什么到现在还赢不了韩国?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전략기획실장이 직접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위안화 1.8배, 기술 이전 제한. 하지만 한국 조선소의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그 거절의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2월 베이징 동청구 국무원 청사 17층 중국 국영조선그룹 CSSC 본부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2024년 글로벌 LNG선 수주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전체 물량의 68%를 가져갔습니다. CSSC는 12%에 그쳤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리사체는 52세, 칭화대 조선공학 박사 출신으로 15년간 CSSC에서 글로벌 전략을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그녀 앞에는 임원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금융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먼저 짓고 나중에 판다는 전략으로 도크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주들은 여전히 한국만 찾았습니다. 리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 최대 국영조선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 목격한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 조선업의 비밀입니다. 저는 리사첸입니다. 중국 국영조선그룹 CSSC 전략기획실장으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베이징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제 경력상 가장 난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부 금융위원회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3년간 850억 위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LNG선 수주는 한국에 밀립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4년 글로벌 조선 수주 데이터였습니다.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중국은 선전했습니다. 물량 기준 4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LNG선은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27척을 수주했습니다. CSSC는 23척에 그쳤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280억 달러, 중국이 48억 달러였습니다. 격차는 6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LNG선은 기술 난이도가 다릅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 화물을 운반하는 특수선입니다. 우리는 아직 학습 단계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표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학습은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는 이미 50척 넘게 건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주들은 한국만 찾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조선 3사 실적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HD 현대는 2024년 12월 계열사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울산과 경남 두 곳의 도크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2028년 인도 물량이었습니다. HD 현대는 향후 4년간 LNG선 85척 인도를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연간 20척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도크 가동률이 포화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HD 현대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CSSC가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도크가 충분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기술 협력 명목으로 접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저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중 조선 전략적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HD 현대의 2028년 물량 일부를 CSSC로 이전하는 겁니다. 대가로 우리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계약 금액 1.5배 지급. 둘째, LNG선 핵심 기술 공동 개발. 셋째,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보장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 28일 저는 제안서를 HD 현대 본사로 발송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제안이었습니다. 답변은 2주 안에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
제 이메일함에 HD현대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권민수 전무 HD현대중공업 해외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품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세 문단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감사 인사였습니다. CSSC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었습니다. 귀사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2028년 인도 물량은 이미 확정된 계약입니다. 당사는 선주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협력 기회는 다른 방식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배 금액을 제시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기술 협력과 시장 진출 기회까지 제공했는데도 말이죠. 저는 즉시 CSSC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68세로 30년간 중국 조선업계를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그들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HD현대의 도크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2028년까지 85척을 인도하려면 다른 조선소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이 지시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만나보세요. 이메일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필요하면 조건을 더 올리십시오.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울산까지는 KTX와 택시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 동구 방어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바다가 보였습니다. 권민수 전무가 로비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10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도크가 보였습니다. 권 전무가 먼저 말했습니다. 리사 실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답변은 이메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수정된 제안서였습니다. 금액을 1.8배로 올렸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더 구체화했습니다. 권 전무는 자료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8년 인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선주들과 계약한 날짜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CSSC 도크를 활용하면 일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권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도크에서 우리 인력으로 만들어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무가 마지막에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도크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베이징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논리라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권민수 전무는 저를 본관 건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3월 말 울산의 바람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첫 번째 도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길이 640m, 폭 92m의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LNG선 한 척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권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저 배는 카타르 선주사 주문입니다. 2026년 3월 인도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인도 지연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조선업은 변수가 많은 산업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권 전무는 두 번째 도크를 가리켰습니다. 가능합니다. 저 도크를 보십시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 도크로 작업을 옮깁니다. 태풍이 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도크 하나를 예비로 두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CSSC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크를 가동해서 물량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크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LNG선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권 전무가 말했습니다. 저 배는 노르웨이 선주 주문입니다. 선주사가 3개월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까? 권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기면 다른 선주의 인도 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한 선주의 요구로 다른 선주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관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1972년 첫 탱커부터 50년의 역사가 사진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아래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권 전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HD 현대의 선주사 리스트였습니다. 쉘, 토탈에너지, 엑손모빌, BP, 카타르에너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과 평균 거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년입니다. 가장 긴 선주사는 35년째 우리와 거래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CSSC의 가장 오래된 선주사도 12년이 전부였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권 전무가 말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SSC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액을 2배로 올린다면요? 권 전무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리사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0배라도 우리 답변은 같습니다. 2028년 물량을 타사에 넘기는 순간 우리는 50년 신뢰를 잃습니다.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를 팔지만 한국은 약속을 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은 CSSC가 아무리 돈을 쌓아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저녁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산공단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HD현대 협력 불가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금액 문제가 아니라고 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뢰받지 못한다고 쓸까요? 결국 저는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50년간 쌓은 약속 이행 기록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CSSC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사장 앞에는 임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보고서를 읽은 뒤였습니다. 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50년간 쌓은 약속 이행 기록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우리는 5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LNG선 건조 경험을 더 쌓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면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한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LNG선 50척을 건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주들은 한국만 찾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협력을 거부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 회사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2028년까지 수주 잔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로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면 우리와 협력하는 게 이익입니다. 거절하는 건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 투자하고 우리는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울산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어있는 예비 도크, 거절당한 추가 수익, 50년간 쌓은 신뢰.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LNG선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범용 화물선과 벌커, 탱커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쪽을 더 강화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유럽 선주들은 한국을 선택하겠지만 신흥시장은 가격을 우선시합니다.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후퇴입니다. 우리가 LNG선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LNG선은 계속 건조화돼 전체 물량의 20%로 제한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 투입합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조선 3사의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물량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치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시간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50년간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기록. 35년째 거래하는 선주사. 예비 도크를 두고서라도 지키는 신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약속을 만듭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약속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시간만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한국조선소가 정말로 협력할 의사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4월 중순 서울 강남 호텔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조선업계 관계자 3명을 만났습니다. HD현대중공업 구매 담당 이사, 삼성중공업 해외 영업 부장, 하나오션 전략기획 차장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2028년까지 물량이 가득 찬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CSSC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개발, 시장 분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HD현대 이사가 답했습니다. 리사 실장님, 저희가 거절하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금액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부장이 말했습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주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른 조선소에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오션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CSSC가 건조한 배에서 5년 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선주는 한국 조선소를 찾아옵니다. 계약 당사자는 우리니까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HD현대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 산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한 회사의 실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한국조선업이라는 브랜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회사가 경쟁사임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삼성 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지만 한국조선업의 명성은 함께 지킵니다. 그게 50년 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한 비결입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호텔을 나와 택시에 오르는데 하나오션 차장이 쫓아왔습니다. 리사 실장님,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빠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래 갑니다. 시장은 결국 오래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CSSC가 정말로 세계 1위가 되고 싶다면 50년을 준비하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가 내리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은 천천히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조선업 협력 가능성 최종 평가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협력 불가능. 이유는 기술 격차도 가격 경쟁력도 물량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신뢰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50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35년째 거래합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함께 산업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비 도크를 비워두고서라도 신뢰를 지킵니다. 중국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량을 팔지만 한국은 시간이 증명한 약속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CSSC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30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한국은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사장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자리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사장은 제 보고서를 다 읽은 상태였습니다. 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30년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역사였습니다. 1972년부터 2025년까지 53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은 1972년 첫 탱커를 인도한 뒤 10년 동안 신뢰를 쌓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야 유럽 선주들이 본격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본을 따라잡았고 2000년대 LNG선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던 시절에는 경쟁자가 일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고부가 가치 LNG선과 특수선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범용 화물선, 벌커, 탱커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지역은 아직 가격을 우선시합니다.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후퇴입니다. 우리가 고급 시장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 선택입니다. 유럽 선주들은 이미 한국을 신뢰합니다. 35년간 거래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신뢰를 깨고 들어가려면 30년이 필요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글로벌 조선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LNG선 시장의 68%를 차지하는 동안 중국은 벌커와 컨테이너선 시장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물량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도크가 많고 인력이 많고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이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한국처럼 소수 정예가 아니라 대량 생산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리사 실장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영원히 2등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1등이 됩니다. 한국은 고부가 가치 시장의 1등이고 중국은 대량 생산 시장의 1등입니다. 시장이 다르면 1등도 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3단계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LNG선 수주 목표를 전체의 20%로 제한합니다. 둘째, 벌커와 탱커 생산 능력을 50% 확대합니다. 셋째,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영업 거점을 만듭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보고였습니다. 저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CSSC에 제안한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50년간 쌓은 약속, 35년째 거래하는 선주, 예비 도크를 두는 여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빠르지만 한국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오래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상하이 마린텍 차이나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CSSC는 메인홀에 거대한 부스를 차렸습니다. 최신 LNG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 한쪽에 서서 방문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선주사들이었습니다. 유럽 선주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옆 홀 한국관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한국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회사가 나란히 부스를 차렸습니다. HD현대 부스 디지털 스크린에는 2028년 인도 예정 물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85척의 LNG선. 모두 계약 확정. 쉘, 토탈에너지, 엑손모빌, 카타르에너지. 부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2028년 물량은 마감입니다. 지금 상담하시면 2030년 이후 인도가 가능합니다. 2030년이요? 저희 고객들은 기다립니다.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품질로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삼성중공업 부스에서는 신형 LNG선 기술 설명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60대 초반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2026년부터 차세대 멤브레인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발률을 30% 낮춘 기술입니다. 10년간 연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술이사가 답했습니다. 개발과 검증은 다릅니다. 저희는 5년간 실증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북극해 항로 30회, 열대 해역 50회 운항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CSSC도 같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증 테스트는 5회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서둘러 상용화했습니다. 하나오션 부스에는 197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조선업 연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2년 첫 탱커 인도, 1980년대 유럽 시장 진출, 1990년대 일본 추월, 2000년대 LNG선 세계 1위, 2024년 수주 127척. 마지막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은 53년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저녁 CSSC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성과가 어떻습니까? 동남아 선주사 3곳과 상담했습니다. 벌커 15척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LNG선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들은 어떻습니까? HD현대는 2030년까지 물량이 찼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한화는 53년 역사를 전시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장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CSSC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제안한 전략은 맞았습니다. 중국은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인정. 50년간 쌓은 신뢰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인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마린텍 차이나 2025 총평이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증명한 약속을 만듭니다. 중국은 5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저는 CSSC 전략기획실장직을 사임했습니다. 회사는 만류했지만 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한 날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사 실장, 정말 떠나시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것,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는 것, 산업 전체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데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30년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2등입니다. 한 달 뒤 저는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비 도크를 비워두는 HD현대, 추가 수익을 거절한 권민수 전무, 53년 역사를 전시한 하나오션. 여러분, 중국은 빠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래갑니다. 시장은 결국 오래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배는 30년을 운항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조선업은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약속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조선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972년 사진입니다. 첫 번째 탱커를 인도하던 날 환호하는 300명의 직원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명성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각오. 그 각오가 53년 뒤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처럼.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CSSC를 떠났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평생 제 안에 남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50년간 쌓은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이기는지.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조선업 1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53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닙니다. 도크 크기도 아닙니다. 정부 지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기록. 그 기록이 만든 신뢰. 그 신뢰가 만든 세계 1위. 중국은 그 시간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약속을 지킨 시간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약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53년째 지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1위인 이유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빛은 멀리 남쪽에 있다는 것을. 울산의 도크에서, 거제의 조선소에서 50년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약속의 빛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CSSC 전략기획실장 리사 첸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물량으로 승부했지만 한국은 53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뢰로 세계를 이겼습니다. 1972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300명의 직원들. 그들이 지킨 약속 하나가 오늘날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을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작은 나라, 적은 자원, 하지만 세계 최고의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스토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